쉬운 질문입니다. 이 엉덩이와 저 엉덩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엉덩이를 감싸는 근육, 특히 뒤쪽의 대둔근은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맘으로부터 엉덩이를 보호합니다. 두께가 얼마나 될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봅시다. 오늘은 고관절을 지지하는 대둔근을 강화하기 위해 노년층에 맞게 특별히 구성된 30분 운동 루틴을 진행하겠습니다. 엉덩이 강화, 낙상 예방, 관절염 진행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을 위해서는 의자, 수건, 그리고 빗자루 막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하고 두꺼운 책도 필요합니다. 공은 필수가 아니며 운동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쓸 예정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아주 긴 수건입니다. 첫 번째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등척성 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척성 운동은 수축은 있지만 움직임이 없는 운동임을 기억하세요. 근육이 활성화되지만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두꺼운 수건을 가져와서 구기고 여러 번 접은 다음 발 바로 아래에 놓으세요. 공이 있다면 공을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시각적으로 훨씬 더 잘 보여서 공을 사용할 거예요. 그 발을 공 위에 올려놓고 무릎이 90도 굽혀진 상태로 유지하세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은 아래로 눌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축은 특히 뒤쪽 대둔근 부위에서 느껴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섯을 센 후 이완하세요. 보시면 아주 탄탄하고 단단하며 우리 엉덩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10번 반복해요. 이완합니다. 여기서는 공을 사용해서 다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리지만 수건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넷, 다섯, 이완합니다. 다시 갑니다.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완합니다. 네 번째로 갑시다. 넷,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근육을 이완합니다. 힘을 줍니다. 다리 뒤쪽의 수축을 느낍니다. 이완합니다. 5번 더 남았습니다. 세게 힘을 줍니다. 다리에 기대지 말고 손힘으로 공이나 수건을 누르지 마세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엉덩이 근육을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힘을 줘 누를 수 있길 바랍니다. 힘을 뺍니다. 7, 계속합니다. 누릅니다. 8, 이제 2번만 더 남았습니다. 누르세요. 대둔근, 엉덩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9, 마지막 반복을 하겠습니다. 힘껏 누르세요. 그리고 10, 이제 바꿀게요. 수건으로 해도 비슷하지만 시각적으로는 다르게 보인다는 점을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수건을 바닥에 놓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제 발을 옆으로 뺄게요. 그리고 이제 그 수건을 밟아서 눌러줄 거예요. 이제는 눌리지 않아요. 공이 아니니까요. 수축은 유지되지만 근육 수축은 엉덩이 뒤쪽에서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힘을 빼지만 시각적으로는 쉽게 따라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다리를 누르고 들어 올리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동작이거든요. 힘을 빼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이 공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고 힘을 빼고 3번 했습니다. 다시 힘을 줍니다. 넷, 힘 줍니다. 5, 다시 한번 힘을 줍니다. 5.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운동까지 나아갑니다. 7, 힘을 줍니다. 8, 2개 남았습니다. 9, 마지막입니다. 이제 쿠션이나 수건 아니면 어떤 것이든 단단하게 눌러서 등 뒤쪽 근육 전체를 수축시켜 봅시다. 좋아요. 이 공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수건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긴 수건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다리를 잘 잡고 제대로 운동하는 게 목표예요.
중둔근은 엉덩이 바깥쪽에 위치하며 고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수건을 잡고 무릎을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양끝을 교차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손 사이에 마치 매듭이 생기도록 하세요. 양손으로 양쪽을 세게 잡아당기세요. 힘이 더 필요하면 수건을 손에 감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등척성 수축을 다시 하는 것이니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할 일은 양쪽 다리를 동시에 벌리는 것입니다. 아주 세게 할 수 있는 한 세 개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은 이 노력, 힘이 엉덩이 옆부분, 바로 여기 중둔근 부위에서 느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소용없으니 손은 그 자리에 두세요. 근육이 움직임 없이 수축되는 등척성 수축을 가장 쉽게 연습하세요. 등척성 수축은 회복과 근력 강화의 기본이며 특히 노인들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두 개를 강하게 벌려줍니다. 5, 세까지 세고 자세를 유지한 채 벌립니다. 넷. 자, 시작합니다. 다리 벌려주세요. 5개 남았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벌려줍니다. 6. 다시 시작. 다리 벌리세요. 7. 마지막 2번 반복. 다리 벌려요. 8이나 9.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9.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무릎을 힘껏 벌려요. 하지만 제 수건이 잘 버텨주네요. 근육 수축은 엉덩이 옆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좋아요. 엉덩이 근육을 가볍게 강도 있게 운동하는 아주 좋은 시작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의자를 사용할 거예요. 엉덩이는 이쪽에 두고 의자를 돌리기보다는 바로 이 자리에 놓을 거예요. 책을 사용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책은 꽤 두껍고 어느 정도 두께와 페이지 수가 있어요. 정확히 60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쪽 다리로, 즉 책 위에 서서 반대쪽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자가 저를 지지해 줄 거예요. 이 운동들은 노인을 위한 것이니 꼭 의자, 가구, 벽 등에 기대서 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넘어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의자의 기대 오른쪽 다리를 들고 왼쪽 무릎은 쭉 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최대한 뒤로 보냅니다. 엉덩이 신전 운동은 대둔근을 사용하며 이 부위의 강한 수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끝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봐봐요. 여기서는 앞으로 향해 있고 여기서는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요. 느껴지죠? 발끝을 바깥쪽으로 돌리면 엉덩이 근육의 수축이 더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죠. 3초 유지 후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보상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몸을 숙이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엉덩이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바로 여기 엉덩이 부위에서만 고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발을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힘을 빼고 10번 반복할 거예요. 발을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힘을 빼고 3번 했어요. 발을 바깥쪽으로 넷. 잘 보세요. 제 몸은 고정되어 있고 엉덩이와 다리만 뒤로 움직입니다. 5. 5번 더 남았어요. 5, 6. 다시 한번 쭉 펴주세요. 7. 쭉 펴주세요. 8. 쭉 펴주세요. 9. 마지막. 좋아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10. 어때요? 좋은 느낌이죠? 엉덩이 높이에서 일찍 피로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한쪽 다리로 서기 불편하면 걱정 마세요. 5번만 하고 잠시 쉬세요. 루틴이 엄격하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반복 횟수나 운동의 난이도는 본인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쪽 다리로 해볼게요. 한쪽 다리에 서서 무릎을 곧게 펴고 의자의 기대 몸을 앞으로 기울인 뒤 다리를 뒤로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가 아니라 바깥쪽을 향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근육이 더 잘 수축됩니다.
여기 대둔근에서요. 하나, 다시 갑니다. 발을 바깥쪽으로 유지합니다. 둘, 힘을 뺍니다. 발을 바깥쪽으로 유지합니다. 셋, 펴기. 넷, 펴기. 다섯. 다시 자세를 잡을게요. 다섯. 여섯. 복부가 아니라 둔근을 수축해야 해요. 몸을 앞으로 내밀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3초간 수축을 유지해 근력을 지키세요. 여덟. 아홉. 마지막 반복입니다. 시작 자세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열. 쉬세요. 책에서 내려와서 조금 걸어도 돼요. 엉덩이가 단련됐다면 이제 중둔근을 운동해 봅시다. 잘 보세요. 제 다리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중둔근은 엉덩이 바깥쪽 부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뒤쪽은 대둔근이고 옆쪽은 중둔근에 더 가까워요. 중둔근은 부채 모양이며 엉덩이 안정성에 매우 중요해요. 특히 한쪽 다리로 설 때 더 중요하죠. 여기 둘게요. 안 떨어지길 바랍니다. 안전해 보이네요. 그 책을 바닥에 두고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보세요. 다시 외전 운동 들어갑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다리를 최대한 벌려주세요. 30에서 45 도면 돼요. 이번엔 발이 바깥으로 안 가고 항상 앞을 향하게 해주세요. 근육 수축은 바로 여기 엉덩이 부위에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다리, 중둔근이 위치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10번 반복할 거예요. 다시 벌려. 하나, 둘, 셋. 힘을 빼고 다시 보상 동작 없이 해보세요. 옆으로 기울이지 않고 척추 보상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거예요. 중둔근의 가동 범위로. 둘, 다시 갑니다. 그렇지, 유지해요. 셋, 잠깐만. 셋, 다시 갑니다. 넷, 10까지 셉니다. 몸은 고정되어 있고 지지대도 고정되어 있어요. 다섯, 다시 갑니다. 여섯, 일곱, 3개 남았어요. 여덟, 아홉, 마지막 반복, 옆으로, 그리고 열. 잘했어요. 여기가 운동할 때 자주 근육통이 생기는 부위입니다. 조명 더 밝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좋네요. 이제 반대쪽 발로 같은 동작 반복할게요. 기억하세요. 의자 위에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 손은 허리 높이에 두고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이제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벽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벌리고. 둘. 벌리고. 셋. 벌리고. 넷. 10까지 세면서 5번째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하세요. 여섯. 일곱. 다리는 아주 곧게 펴고 지지하는 다리와 옆으로 뻗는 다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아홉. 마지막 반복이고. 열. 바닥을 잘 디디고 잠깐 쉬고 엉덩이를 풀기 위해 걸어주고 책을 집어넣어요. 당분간은 필요 없을 테니까요. 이 막대를 잡고 제가 힌지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엉덩이 굴곡에 집중해 복잡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잊고 지내는 동작인데 예를 들어 물건을 집으려고 하거나 쪼그려 앉을 때 이런 움직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 굴곡 또는 힌지 동작은 허리와 엉덩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동작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팔로 이 막대를 잡고 엉덩이와 목덜미가 막대에 닿도록 해주세요.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가능하다면 팔로 그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여기서 발을 조금 벌리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해주세요. 앞으로 몸을 숙여주세요. 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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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숙여주세요. 여기서 엉덩이 높이로 굽히며 막대가 엉덩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 뒤에서 막대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손으로 더 가까이 붙여 잡을 수 있나요? 정확하게 동작을 수행하려면 동작 시 일어서고 숨을 들이마신 뒤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하나요?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면 됩니다. 저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지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속임수 없이 항상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운동할 것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여기서 엉덩이 근육이 작용할까요? 네, 엉덩이 근육도 고관절을 펴지만 이번에는 다리 대신 상체를 원래 위치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의 힘을 다르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숙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5번 했으니 이제 손을 바꿔서 동작에 대칭을 줍니다. 다시 똑바로 섭니다. 목덜미에 닿게 하고 엉덩이 부분에도 닿게 합니다. 내려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세요. 닿지 않게 하고 더 내려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막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거기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하나, 다시 내려갑니다. 둘, 다시 내려갑니다. 셋, 내려갑니다. 넷, 마지막 반복. 그리고 5, 정말 잘했어요. 특히 엉덩이 부위에서 그렇고 허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위는 보통 우리가 매우 약한 곳이거든요. 여기다가 지팡이를 잠깐 내려놓을게요. 이제 밴드 운동으로 넘어가 보죠.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아까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책 위에서 했던 운동들이 있잖아요. 엉덩이 근육 중 대둔근과 중둔근 모두 해당돼요.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발목에 무게를 추가해서 중력에 더 저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페인트 동작할 때 이 책을 여기 둘 수 있어요. 책으로 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편하게 서서 양발 끝도 앞으로 하세요. 골반도 앞으로 가져와 줘요. 알겠죠? 운동할 때 어깨,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굽히지 않길 바래요. 이건 체중 이동에 관한 겁니다. 지금은 제 무게가 오른발에 실려 있고 앞으로 기울이면 몸무게가 왼발로 옮겨가요. 아주 중요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극은 엉덩이 쪽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알겠죠? 앞으로 몸을 기울여 더 잘 보이게 다른 다리로 해볼게요. 처음엔 앞으로 기울이고 뒤쪽을 긴장시켜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어때요? 앞으로 더 많이 기울일수록 운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약간 긴장감만 있으면 돼요. 편하면 조금만 앞으로 기울이면 돼요. 완벽합니다. 더 할 필요 없네요. 각 운동은 적응해야 해요. 각자의 가능성에 맞게 운동은 제대로 해야 해요. 앞으로 숙이지 말고 허벅지 뒤쪽 긴장감을 확인해 보세요. 각 다리 6번씩 총 10번 할게요. 5, 6, 다시 한번 해보죠. 7, 이 손은 힘을 주지 않고, 알겠죠? 8, 그냥 편하게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빼도 아무 문제 없어요. 팔로 반동 주지 말고 다리 운동만 하길 바라요. 반칙도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한계라면 더 앞으로 나갈 필요 없어요. 항상 자신의 능력에 맞게 운동하세요. 마지막 반복입니다. 반대쪽으로 바꿔주세요. 발을 바닥에 디디고 필요하면 조금 걸어가면서 엉덩이 쪽을 이완시켜세요. 여기서부터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은 앞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숙여서 골반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무게 중심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시키세요. 하나, 다시 한번 갈게요. 둘, 쉬고 다시 한번. 셋, 다시 한번. 5, 넷,
이제 6개만 남았어요. 다시 한번 가죠. 5, 여섯. 보시다시피 루틴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7. 정말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에 머물 수 있도록. 1, 8. 아홉. 그리고 10. 이 운동이 쉽다면 책으로 발 지지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발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운동의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 운동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면 이 점을 참고하세요. 이제 엉덩이를 더 강하게 펴는 동작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고 근육 수축으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등척성 운동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분석적인 운동을 했으며 이제는 좀 더 기능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보겠습니다. 여기서 팔뚝으로 등을 받쳐주세요. 의자 등받이나 테이블에 기대고 한쪽 무릎을 구부리며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주세요. 알겠죠? 그 다리를 들어 발이 위로 가게 해주세요. 마치 식당에서 테이블에 음료를 나르는 쟁반처럼요. 들어 올린 다리를 최대한 높이 유지하세요. 2, 좋아요. 다시 한번 높이 유지하세요. 3, 허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허리 너무 휘거나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운동을 엉덩이 부위에만 집중시키고 허리에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세요. 5. 다시 한번 해봅시다. 6. 엉덩이만 움직입니다. 7. 8. 9. 그리고 10. 잠시 쉬고요. 천천히 몸을 기대서 일어납니다. 숨 좀 고르고 아팠던 고관절 상태를 체크해 볼게요. 조금 걸어보고요. 통증이 없으면 반대쪽 다리로 진행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몸을 지탱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말이 운율을 탔네요. 라임이 됐어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왼쪽 다리를 굽혀 올리세요. 몸과 허리는 중립 자세를 유지하세요. 2, 다시 갑니다. 3, 4, 5. 6, 7, 8, 9, 10. 그리고 10. 힘을 빼고 발을 디딘 후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가며 느낌을 확인합니다. 엉덩이 전체 부위를 단련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기능성 운동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세트의 스쿼트를 할 건데 하나는 쉬운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어려운 버전이에요. 첫 번째는 스모 스쿼트라고 불리며 아주 간단합니다. 73나 83이신 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리를 스모 선수처럼 넓게 벌릴 거예요. 발끝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나 벽, 가구 근처에 서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는 안전한 공간, 안전한 환경 안에서 운동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이 스쿼트의 장점은 무릎이 항상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고 어떤 위험도 부상도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스쿼트는 무릎과 엉덩이를 단련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중요성을 무시하려고 해도 말이죠.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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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가 여기서 약간의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기서 몇 초간 멈췄다가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안 보여도 그 동작 자체가 이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할 때 무거운 웨이트를 들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려가서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몇 초간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만약 더 내려갈 수 있다면 그래, 더 내려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몸이 허락하는 만큼 내려가세요. 그리고 계속해요. 셋, 운동을 잘하고 의자를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넷, 팔을 앞으로 뻗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5, 보시다시피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여기에 팔을 두고 싶나요?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6. 팔 사이에 5리터짜리 물통을 들고 싶으신가요? 3개, 7개도 가능하니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세요. 8개 남고 2개 가능해요. 나에게. 9. 마지막은 낮게, 그리고 10. 잠시 숨을 고르고 휴식하며 엉덩이와 다리를 풀기 위해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클래식 스쿼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엔 다리를 덜 벌리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다른 각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조금만 벌려주세요.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발끝도 약간만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는 말고요. 아까처럼은 아니고 한 45도 정도로요. 여기서 앞 의자에 손을 얹고 엉덩이를 많이 굽혀줄 거예요. 막대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이 내려가고 무릎도 움직일 거예요. 잘 보세요. 마치 뒤 의자에 앉으려는 것처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편하세요? 어떤가요? 자신의 체력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피트니스 여정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더 내려갈 수 있나요? 각자 가능한 범위까지요. 그리고 무릎은 힝싱 바깥쪽으로 벌려줘야 해요. 알겠죠? 꼭이요. 저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무릎을 모으는 동작은 무릎 안전에 해로우니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발을 약간 바깥으로 두고 엉덩이를 굽혀 앉듯이 최대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허리도 곧게 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자를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 주세요. 가슴을 펴고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넷. 이제 6개 더 할 거예요. 3. 5. 6. 항상 편안하게 느껴지는 범위까지 가세요. 7. 8. 9. 그리고 10. 이건 노년층을 위한 루틴이지만 그래도 꽤 지쳤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루틴입니다. 28분 했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동 난이도가 처음엔 쉬웠다가 중간엔 조금 어려워지고 끝에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각각의 운동을 10회씩 한 세트만 했어요. 하지만 추가로 한 세트를 더 하고 싶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운동을 빼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건 딱딱하게 정해진 루틴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루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작은 동작이더라도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이든 등척성 운동이든 운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항상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고관절 통증에 초점을 맞춘 아주 특별한 이벤트, 고관절 주간이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운동을 따라 해보셨길 바라며 무엇보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 누구나 한 명쯤은 있을 텐데 이런 운동이 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요.